안녕하세요. 경신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압과 바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압은 공기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며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랬고, 처음 그 기압이라는 개념을 확인한 실험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놓고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에 거꾸로 세웠더니 수은이 중력에 의해서 쏟아져 내려오면서 1m 정도 되었던 그 수은의 높이가 76cm로 내려오면서 높이가 유지가 되더라. 그 이유는 그 공기가 요 수은의 면을 누르는 요 힘이 떠받쳐주는 시험관에 있는 수은을 떠받쳐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려오는 중력과 공기가 눌러주는 수은을 눌러주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높이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기압이라면 수은의 높이는 76cm를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은의 원소기호가 Hg라서 1기압은 76cm Hg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높이가 76cm보다 낮아. 그러면 이때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높이가 낮으니까 그만큼 못 눌러주는 거니까 1기압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럼 반대로 76cm보다 높이가 높다면 그렇죠. 공기가 수조에 있는 수은을 더 많이 눌러주니까 1기압보다 높은 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은의 높이 76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1기압보다 높다 낮다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압의 단위는 우리가 파스칼 또는 헥토파스칼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1기압은 약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숫자가 다르니까 기억을 요건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기기둥 1000km 기권 구간에 해당하는 압력이 1기압이더라. 또는 물기둥 약 10m에 해당하는 압력이 또 1기압에 해당한다. 자, 그랬을 때 참고로 1파스칼은 얼마이다 라는 정의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기압은 당연히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하고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니까 어디에서 측정하느냐, 위치랑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 시각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움직이는 공기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높이에 따라서 기압이 변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密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지더라.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압의 차이 때문에 공기의 수평 이동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란 공기의 수평 이동을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지표면이 가열되고 냉각되는 그 속도 차이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공기의 양이 달라져서 공기의 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평 이동이 생기더라. 그래서 바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공기가 이동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기의 밀도가 높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은 이동한다,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쪽이 고기압이냐, 어느 쪽이 저기압이냐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가열과 냉각되는 속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분다라고 했으니까 냉각되는 부분과 가열되는 부분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냉각되는 부분부터 한번 보면요. 지표면이 냉각되면, 지난 시간과 거꾸로 한번 봅시다. 냉각이 되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면 똑같은 양인데 부피가 줄어드니까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됩니다. 그죠? 그럼 가라앉게 되니까 여기는 공기 양이 많아지겠네? 그러니 기압이 높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냉각되는 부분은 기압이 높아지는 고기압 부분이 되고요. 반대로 지표면이 가열되는 부분은요. 그럼 가열되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죠. 밀도가 작아지면
우리 작년에 배운 것처럼 뜹니다. 그럼 뜨니까 지표면의 이 부분은 공기가 비겠네. 공기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러니 빈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의 수평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람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열되는 곳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를 타니까 저기압이다. 그걸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한쪽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체크하면 나머지 반대는 반대의 형태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온도 차이 때문에 기압 차이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비열 차이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 요거 비열 차이 때문에 왜 온도 차이가 나는지 요거 얘기를 하고 바람의 예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학년 때 비열이라는 걸 배웠고요.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사용했던 온도를 올리는데 끓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었습니다. 자, 비열은 끓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더라. 그런데 물질마다 이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바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때 비열 얘기하면서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서의 바람 방향이 달라진다. 낮과 밤에 바람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바람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책에 지금 77페이지입니다. 그림 13이고요. 선생님은 바로 활동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륙풍과 계절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 표시를 좀 해두세요. 자, 얘들은 말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지금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다의 바람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차이는 주기 차이입니다. 이걸 하루를 주기로 하느냐 1년을 주기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똑같으니까 하나의 원리를 알면 나머지도 같이 얘기를 좀 해주면 되겠네요. 자, 먼저 해륙풍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뭐예요? 바다고요. 육지입니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이제 부는 바람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비열이랑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해륙 바다와 육지 사이의 비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다는 물이죠. 그 다음에 육지는 모래, 땅입니다. 어느 쪽이 비열이 큽니까? 자, 작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꽤 큰 물질이었죠. 그래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똑같은 열량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몸의 체온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유는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결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의 비열이 크다는 걸 알면 물과 육지의 온도 변화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의 방향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낮에 한번 봅시다. 자, 낮에는 해가 있죠.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비열이 크다? 바다 쪽이 비열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비열이 작은 육지 쪽이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크니까 가열이 빨리 되겠죠. 즉 낮에는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죠? 낮에는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쪽이 이제 가열이 되니까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제 뜨게 됩니다. 공기가.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비겠네? 공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채워줘야죠.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덜 올라간 바다 쪽에서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다 라고 해서, 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해서 낮에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참고로 해서 선생님이 풍향 적어놨는데, 자,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내 쪽으로 불어오는 방향. 불어가는 게 아니라 불어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해풍은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방향, 요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육지는 뜨거우니까 이제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바다는요.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 그러면 표면은 육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냉각되는 효과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럼 위쪽에서는요. 그러면 요 위에는 이제 여기가 공기가 많고 요쪽은 공기가 적으니까 요렇게 위쪽에서는 요렇게 또 이동을 하겠네요. 요렇게 순환이 일어나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바람은 내 기준이라 그랬죠. 나한테 불어오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이동하는 요 수평 방향, 요거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해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바람을 보고 언제 부느냐, 온도는 뭐 기압은 풍향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해풍은 낮에 뭐 바다 해자지만 낮에 해가 있으니까 해풍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자, 기온은 땅이 더 뜨거워요. 그럼 육지가 뜨겁더라. 자, 그러면 기압은 한번 봅시다. 그럼 땅이 뜨거우니까 이쪽이 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육지 쪽이 공기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쪽이 저기압이 될 거고, 그러면 반대로 바다 쪽은 여기가 공기가 많아서 이쪽으로 불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쪽이 고기압이 되겠네. 그래서 바다 쪽이 기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온이랑 서로 반대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하면 되겠고, 그러면 바람은 어느 쪽에서? 그렇죠.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불어오더라. 바다에서 불어온다. 해풍.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 육풍은요? 반대. 밤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봅시다. 밤에 일어나는 바다의 바람의 방향이더라.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똑같습니다. 육지, 그 다음 바다가 있습니다. 비열 차이 때문에 온도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빨리 식느냐를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럼 비열이 작은 애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비열이 좀 작아요. 그래서 빨리 열받고 빨리 식어요. 자, 그래서 육지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낮에는 빨리 뜨거워지지만 빨리 식습니다. 여기는 이제 밤에는 빨리 냉각이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가 따뜻한 형태가 되더라. 그럼 이번에는 바다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바다 쪽에 공기가 부족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육지 쪽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수평 방향의 공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거니까 육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는 육풍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육지 쪽은 내려가게 되고, 그럼 바람은 방향이 순환이 낮하고는 반대로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밤에는 바다 쪽이 온도가 높다. 그래서 육지가 빨리 식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바다 쪽이 따뜻하니까 반대로 육지 쪽이 기압이 높더라. 그래서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가는 육풍이 분다. 언제? 하루를 주기로 해서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 밤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육풍,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럼 왜 비열 차이 때문에 온도 차이가 나는지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던 우리 비열이랑도 이렇게 바다의 바람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육지인데 이번에는 계절풍으로 해서 또 한번 연결을 좀 해봅시다. 자, 계절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계절에 따라서 바다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라. 근데 그러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온도 변화가 극과 극일 때,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바람의 방향만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그러면 여름과 그 다음 여름 사이, 겨울과 그 다음 겨울 사이니까 주기는 1년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1년 주기로 하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바람을 우리는 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여름과 겨울의 대륙과 그다음 해양, 바다 사이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우리 비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여름 갑시다. 여름. 자, 여름에는 땅이 뜨거워요? 바다가 뜨거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비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래가 비열이 큰가? 물이 비열이 큰가? 그렇죠. 물이 비열이 크다는 걸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물이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조금 일어난다 그랬어. 그럼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았을 때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그렇죠. 땅이 빨리 가열이 됩니다. 그랬더니 땅의 공기가 부족하네. 그래서 뭐? 바다 쪽에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왜?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공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바다 쪽에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이쪽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비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차가우니까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위쪽에는 여기가 부족하니까 요런 반대, 땅하고는 반대의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겠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름에는, 자, 우리 지금 여름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대륙이 뜨겁다, 해양이 뜨겁다. 그렇죠. 대륙이 뜨겁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기압은, 자, 대륙이 뜨거우니까 먼저 뜨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양 쪽이 고기압이다.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더라. 그런데 그럼 이거를 바람의 방향, 해양 쪽에서 온다? 그럼 해양풍 또는 해풍이라고 하려고 하니 우리 하루를 주기로 하는 해풍이랑 말이 똑같죠. 그래서 여름에 부는 그럼 이 계절풍은 우리가 방향을 얘기를 해주자.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사자로 표시를 하죠. 요 지금 방향 그대로 가봅시다. 요 방향에서 불어오죠. 어느 방향입니까? 동서남북 보면 남, 동 쪽에서 내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에 부는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남동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요거는 여름에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불어오는 바람이구나 라는 거, 요거를 체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겨울은요? 반대네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반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잘못 써놨네. 여름이 아니라 뭐죠? 겨울이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겨울에는 그럼 육지랑 해양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뜨거울까요? 겨울은 둘 다 추운데요. 하지 말고 그러면 빨리 식는 거 보면 되겠네. 어디가 빨리 식을까요? 그렇죠. 대륙 쪽이 비열이 작으니까 이번에는 빨리 식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럼 대륙 쪽이 빨리 식으니까 상대적으로 해양 쪽은 따뜻해서 여기가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내 기준에서 어느 쪽이 공기가 이번에는 모자란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 되죠. 바다 쪽이. 그래서 이번에는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불어가는 이런 바람이 불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는요. 해양 쪽이 공기가 많고 대륙 쪽이 공기가 부족하니까 위쪽에는 이렇게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겨울에는 자, 기온이 누가 더 빨리 식는다? 대륙 쪽이 더 빨리 식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식으니까 여기가 더 고기압이고 여기는 불어 들어오니까 저기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압은 대륙 쪽이 이번에는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풍향은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자, 해풍, 육풍. 그럼 육지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육지풍 또는 육풍 헷갈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방향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방위를 보고, 자, 사자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어디? 바람 보니까 북서쪽에서 불어오더라. 그래서 겨울에 부는 바람을 다른 말로 다시 겨울에 부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이 바람을 우리는 북서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해륙풍과 계절풍을 각각 뭐라고 하는지,
원리는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부는 바람이더라. 온도 차이가 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라. 그런데 차이점은 해륙풍은 하루가 주기고 계절풍은 1년이 주기다. 결국은 근데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수평 이동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압, 그 다음 바람, 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부는 해륙풍, 계절풍, 방향을 얘기를 했고 언제 부느냐, 온도 차이는 어느 쪽이, 그 다음 기압 차이는, 바람의 방향은 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78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 기단과 전선 요 부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여행을 이야, 하죠? 사막이다. 사막을 지나가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덥고 좀 습한 느낌, 건조한 바다가 느낌이 끝없이 듭니까? 펼쳐져 있네. 자, 바다 위도 지나갑니다. 사막과 바다에 있는 공기의 성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어떤 차이가? 78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사막 위에 지나가게 되면 건조한 느낌을 받을 거고요.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되면 습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남쪽을 우리 지금 사는 지역보다 남쪽을 지나가게 되면 지금 온도보다 더 온도가 높은 느낌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보다 북쪽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더 차가운 기온이 낮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체크를 좀 하면요. 자, 공기가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아래의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서 공기의 성질이 내가 사는 그 지표면의 성질과 비슷해집니다. 자, 체크합시다. 자, 이처럼 넓은 범위에 걸쳐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체크. 공기 덩어리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단에 대해서,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기단은 세력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 그 기단의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고 어떤 날씨의 영향을, 그러면 어떻게 날씨가 바뀌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78페이지 밑에 보면 해보기,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단 다 배우고 나중에 그 뒤에 일기도 얘기를 하고 나서 한꺼번에 다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뒤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 79페이지에 나오는 기단 보고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79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 한번 봅시다. 제목 뭐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여기 지도, 우리나라 어디인지 알겠죠?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4개의 기단을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나 더 볼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 주변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약간 밑에 쪽이라서 일단 우리나라 주변 4개 보고 하나 더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되냐면 일단 좌우로 한번 갈라볼 거예요, 선생님은. 좌우로 갈라서 좌측을 보니까 땅이 있네요. 대륙, 땅덩어리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 바다도 살짝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바다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왼쪽은 대륙으로, 그래서 땅의 기온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해양, 물의 습성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좌우로 한번 갈라봤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선생님이 또 나눠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서 위쪽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죠. 고위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저위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쪽은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을 거고 위쪽은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겠죠. 자, 이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우리가 구역을 보니까 지금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역을 지금 나눠서 각각 여기 위에를 A, 그 다음 요쪽을 B, 그 다음 여기를 C, 그 다음 여기를 D라고 해서 나눠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요. 활동지로 넘어갑시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올려놨던 새로운 활동지 기단과 전선입니다. 2-5고요. 자, 오늘은 요 기단 설명하고 전선 살짝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요 그림 가지고 좌우, 위, 아래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고요. A, B, C, D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A, B, C, D를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얘들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기단은 공기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고 기온과 습도가 거의 균일한 공기 덩어리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단의 성질은요, 뭐 당연합니다. 어디에서 생기느냐, 어디에서 그 공기 덩어리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질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나눈 것처럼 첫 번째 위도에 따라서 나눠보고 그 다음에 대륙이냐 해양이냐 이렇게 좀 나눠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 뭐가 기준이 결정이 되느냐? 하나는 기온이 결정이 되고요. 하나는 습도가 결정이 됩니다. 자, 위도는 아까 선생님이 지도에서 봤던 위아래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고위도고 아래쪽은 저위도래. 그러면 위쪽 고위도는 춥적, 한랭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요, 우리보다 기온이 높대. 그래서 고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것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좌우로 나눠서 대륙과 해양으로 좀 나누자 그랬어요. 자, 아까 도입 영상에서 사막 위를 지나가면 건조한 느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지나가면 습한 느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륙이냐 해양이냐에 따라서 대륙이면 건조한 공기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의 공기 덩어리다? 그러면 습하다. 근데 물이 많으니까 많이 습하다. 그래서 다습한 공기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요거 공기 덩어리가 주변 날씨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책에는 지금 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기단은요, 즉 공기 덩어리는요,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자, 대륙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 고위도에 있는, 그러면 추운 쪽에 대륙이니까 한랭 건조한 공기 덩어리였겠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해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성질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해양 쪽으로 이동하니까 물기를 많이 머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니까 따뜻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랭 건조했던 공기 덩어리, 기단이 고온 다습한 공기 덩어리의 성질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봤던 거 이렇게 4개로 나눴을 때 대륙이냐 해양이냐에 따라서 건조하다, 다습하다 요 얘기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냐 저위도냐에 따라서 한랭하냐 고온이냐 요 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일단 A. 자, 요 A 한번 봅시다.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대륙 쪽에 있어요. 건조. 그 다음에 위쪽에 있네요. 한랭. 맞습니다. 한랭 건조한 A 기단의 이름은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랭. 일단 춥대요. 그럼 나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추운 공기 덩어리야. 그럼 언제 영향을 줄까요, 우리한테? 그렇죠. 겨울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느끼는 날씨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이라고 해서 지역 이름 따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겨울에 영향을 주니까 그럼 얘는
이 공기 덩어리는. 그렇죠. 아주 추운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내려오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주 큰 눈을 그냥 퍼붓는 이런 형태. 선생님 건조한데요? 내려오면서 이제 습기를 머금게 되겠죠. 점점. 근데 차가우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빈정설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그러면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가 생기게 되고, 근데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영하야. 그러니 뭐 눈이 오겠죠.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갑시다. 자, B는요. 요 B는 보니까 일단은 고위도네요. 한랭, 추워요. 그죠? 근데 여기 해양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겠네. 그럼 한랭, 다습한 공기 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맞네. 한랭, 다습. 그럼 얘 이름 뭐예요? 좀 이름이 힘든데 오호츠크 지역 근처의 해양이라고 해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은 한랭 다습한 공기 덩어리구나. 얘는 우리한테 언제 영향을 주느냐? 찬데 습해. 그래서 언제? 초여름, 덥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초여름에 우리 작년에 해류 배웠죠. 그래서 북한 한류 얘기했었죠.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요 찬 해류에 영향을 주면서 동해안에 저온 현상을 일으키는 공기 덩어리입니다. 아, 이렇게 날씨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B기단, 오호츠크해 기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봅시다. C는, 자, 요 C는요. 보니까 왼쪽에 있어요. 대륙 쪽에 있네. 건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저위도니까 고온이네. 그러면 고온 건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고온이긴 한데 요거는 많이 뜨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서 요거는 온난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뜻한. 근데 좀 건조해. 그래서 어디에서 영향을 받느냐?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양쯔강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덩어리라고 해서 양쯔강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쯔강 기단은 언제? 봄, 가을에 영향을 주고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봄, 가을에 날씨가 어때요? 따뜻하죠. 근데 봄, 가을엔 건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날씨하고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이제 D입니다. 아래쪽에 있네요. 저위도, 고온. 바다 쪽에 있네요. 습해요. 다습. 그렇죠. 고온 다습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에는 태평양이 있죠. 근데 이제 태평양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처의 태평양이니까 북쪽.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여름에 영향을 주는 공기 덩어리더라. 여름 날씨 어때요? 더워. 그죠? 그래서 폭염. 밤에 잠 잘 옵니까? 아니요. 열대야. 그죠? 그래서 낮에는 33도가 이상 되는 걸 우리가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더워서 잠 못 자는 이 현상을 우리는 열대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4가지 기단, 대륙이냐, 해양이냐, 그 다음에 고위도냐, 저위도냐, 이렇게 해서 4개의 공기 덩어리를 기억을 반드시 해두세요. 요걸 알아야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우리나라 날씨가 어떠냐를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한 개 더 한다 그랬죠? 밑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다 한 개 더 적어놨어요. 적도기단이라고 해서 하나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근처는 아니에요. 적도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인데 요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래쪽 적도 근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뜨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적도 쪽이니까 바다 쪽이겠죠. 당연히 고온 다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북태평양 기단하고는 다르게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공기 덩어리고요. 그래서 언제? 여름 또는 초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가을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주로 태풍 만드는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쪽 어디쯤 E라고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A, B, C, D, E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에 보면 전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은 이 전선의 기본 원리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선이 뭐냐? 자, 우리 이 덩어리가 만나는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공기 덩어리의 경계면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그 원리, 그 경계면이 왜 만들어지느냐, 일단 그거 실험 한번 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이제 온도가 다른 따뜻한 물, 찬물에다가 이제 잉크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얘들을 섞었을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지금 요거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는 파란색 잉크를 넣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는 빨간색 잉크를 넣고, 잘 저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있는 수조에다가 한쪽엔 찬물, 다른 쪽에는 따뜻한 물을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붓는 과정에서도 약간은 지금 섞이는 게 보일 텐데 어느 게 지금 밑으로 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봅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칸막이를 살살 들어 올리면서 얘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봅니다. 자, 보입니까? 자, 그랬더니 파란 잉크가 섞인 찬 물이 밑으로 파고들고요. 그 다음 빨간 잉크가 섞인 따뜻한 물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 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면 두 기단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또 경계면이 생기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경계면을 들어 올렸을 때 그 단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려볼까요? 자, 뭐 이렇게 수조가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이제 섞이는 그 과정을 살짝 그려보면 찬물은 어떻게 됐어요? 찬물은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갔죠.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이렇게 반으로 있다가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모양이 바뀌더라.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공기 덩어리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찬물은 일단 따뜻한 물은요, 온도가 높으니까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 밀도가 낮아지게 되죠. 반대로 찬물은 온도가 낮으니까 부피가 수축하게 되고, 그럼 결국 밀도가 높아지겠네? 2학년 때 했던 거 계속 나옵니다. 그죠? 밀도가 높으니까 가라앉고요. 밀도가 낮으니까 지금 위로 뜹니다. 그걸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보래요. 그러면 기단이랑 차가운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어떻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정리합니다. 두 기단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 차가운 기단은 아래죠.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내려간다, 또는 뭐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섞이기 전에 그러면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금 물도 경계면이 생겼었죠. 빨간 거 파란 거 지금 섞이지 않고 경계면이 생겼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계면을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80페이지 요 그림, 전선과 전선면이 나오는데, 자, 요 부분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전선면, 헷갈리는 게 너네들이 요 전선면이랑 전선이 좀 헷갈리는데요. 전선면은요, 3D입니다.
면이고요. 말 그대로 면이고요. 전선은요. 선이에요. 선. 자, 그래서 전선면은 2D네, 2D. 그죠? 찬 기단, 따뜻한 기단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요 경계면, 요 면이 전선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선면이 지표면이랑 만나는 요 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선면은 공기와 공기 사이의 경계면을 얘기하는 거고, 전선은 그 경계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 그걸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해두시도록. 그래서 전선면이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 그 다음에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자, 근데 이 전선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계속 날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람 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압 차이 때문에. 그 다음 구름 생겨서 비 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선 주변에서 결국은 이 공기 덩어리들의 온도 차이 때문에 날씨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전선 주변에서는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공기가 위로 뜨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구름 만들어진다 그랬죠. 구름 만들어지면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강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공기 상승이 일어나면 하강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 바람도 있었죠.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은 왜 분다고? 기압 차이 때문에.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러니 여러 가지 기온, 습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날씨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네. 어디 주변에? 전선 주변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기본 원리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압, 바람, 기본을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바람의 방향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 덩어리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덩어리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위아래 좌우로 나누어서 건조하냐, 다습하냐, 고온이냐, 한랭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4가지 기단, 공기 덩어리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찬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경계면이 생기더라. 그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선면이랑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날씨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그럼 과제는 지금 보니까 2개가 겹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과제 조금만 내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기단 부분 말고 우리 앞에 했던 기압과 바람 부분 있죠? 그거 활동지 완료해서 완벽하게 다 채워서 한 페이지 찍어가지고 4시에서 8시 사이에 올리도록 합니다. 오늘 지금 방금 했던 요 기단 부분, 기단과 전선 부분 다음 시간에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뭐? 기압, 바람, 활동지 요 부분 채워서 시간 맞춰서 올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중요합니다. 전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